번째 브릿지 나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또 열받을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좀 짜증나는 주제입니다. 내란 주범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란의 주범들 중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이미 지금 석방돼가지고 싸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나머지 내란 주범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간인, 이런 양반들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속 상태가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면은 모두 풀려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주범들이 다시금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검찰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시간만 지나면 이들 내란 주범들이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황당해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4번에 걸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구속기간이 무려 2년에 달했습니다. 구속기간만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2년 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화영 부지사는 반드시 풀려났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초반에 이미 풀려났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자꾸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화영 부지사 1심도 안 끝났는데 1심 선고도 안 났는데 2년의 감옥 생활을 해버렸습니다. 현재는 거의 3년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진술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은 무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딱 그 법리가 적용될 만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죠. 이화영은 그렇게 붙잡아 놓고 이들 내란 주범들은 풀어줄 수 있다. 풀어줄 걸로 보인다. 참 여러분, 이게 정의일까요? 이게 정의입니까? 법원과 검찰은 이것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서 이 내용을 좀 깊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지난 4월에 한번 다뤘습니다. 내란 주범 봐주기, 지기현 판사 이런 식이면 김용현도 풀어준다 라는 방송이었습니다. 4월 13일 날 제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현이 풀려날 수가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 안 할 것이고 지기현은 설령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기각해 버릴 수 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크다. 내란 역적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참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추가 구속영장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김용현이라든지 여러 내란 주도 세력들을 담당들이 소위 말하는 수사팀에서 제일 막내 검사들이에요.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도 좀 능력 있고 경력이 있는 군 검사들이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애들한테 이런 사건을 맡겼지 싶을 정도의
일천한 경력을 가진 정말 막내 검사급에서 일들을 맡고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구속영장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미 지난 4월 13일 벌써 2달 전이네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이제 사실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7일이 되면 김용현 풀려납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김용현이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이면 딱 올해 6월 27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지기현 판사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될 경우에 석방 시간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통 우리가 달로 계산하면 30일. 지금 여러 관련 법의 시행령 같은 데 보면은 한 달은 보통 30일 정도로 환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달은 31일인 경우도 있죠. 김용현이가 붙잡혀 있던 12월부터 6월까지 31일은 꽤 여러 차례입니다. 12월 31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벌써 4차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기현이가 지난번에 윤석열 석방해주는 식의 그런 계산법을 쓴다면 6월 27일이 아니라 6월 23일에 석방될 수도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씩 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용현부터 이진우, 여인영, 박한수, 문상호 이 5명은요. 6월 27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한 명씩 석방됩니다. 김용현은 6월 27일, 이진우는 7월 1일, 여인영도 7월 1일,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은 7월 3일, 문상호 전 방첩사령관은 7월 6일입니다. 이들이 풀려나면은 이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뻔하지.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두 눈 뜨고 뻔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진짜냐고요?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현부터 볼게요. 김용현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입니다. 그리고 내란 음모, 내란 계획, 내란 선동, 내란 주요 업무 종사 다 걸려 있어요. 죄가 아주 무겁죠.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법 이 양형으로 보자면 김용현의 경우는 무기징역이 최저선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형에 처해야 될 이 역적놈이 6월 27일이 되면은 석방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월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6월 23일 날 석방됩니다. 지난번에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줄 때 구속기간 계산 어떻게 하라고? 일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하라 그랬죠. 만약에 시간 단위로 한다? 예, 이보다도 더 앞당겨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역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에 있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잘못이 매우 크다면서 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죠. 윤석열이가 지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발끈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연말 바로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30날입니다. 앞서 김용현과 같이 월 단위가 아니라 날짜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6월 27일에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물론 요거는요. 현행법 해석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바 없어요. 하지만 지기현이가 지난번에 윤석열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냐고요. 한 번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이 없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둘의 경우도 시간 단위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지금과 다르게 판례와 관례와는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면 훨씬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속에 천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 사람의 경우 역시 내란 주요 업무 종사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했고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내서 선관위를 장악하고 심지어 그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훔쳐오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역시 6월 30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6월 30날 만료가 되는 거죠. 역시 아까와 같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같이 날짜 단위로 계산하면은 6월 2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점점 열오릅니다. 그죠? 다음은 박안수입니다. 박안수는 우리가 바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꽤 적극적으로 내란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이 되죠. 합참 계엄과장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찾아가 가지고 대통령께 계엄 해제를 건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안수가 버럭 화를 냈다 그러죠. 너는 왜 일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진급을 못하지 말이야. 그렇다는 걸로 볼 때 이 사람 역시 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는 7월 3일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구속이 됐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문상호입니다. 1월 6일 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7월 6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빠졌습니다만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이 무렵이면 석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상원도 이 시기쯤에 구속이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법원이든 검찰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재구속시킨다거나 혹은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들을 체포하면은 되지만 그러면은 이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지만 전혀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미 밖에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경우와 매우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윤석열도 풀려줬는데 나머지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특히 지기현 같은 애들은 검찰이 설령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해도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무지막지하게 높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하나 보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머지 애들까지 줄줄이 다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길바닥으로 다 나와 앉을 거야.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 극우 집회가 장난 아니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극우 집회는 뭐라 그러겠어? 야, 드디어 법원이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박안수 장군 풀어줬다. 이따구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엄청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달리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내란 세력들에 의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지기현과 군사법원이 그대로 용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기현 판사를 비롯해서 군사법원도 마찬가지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는 선거 때라고 재판을 안 열었어요. 지난 총선 때를 우리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선거 유세 마지막 날까지 법원에 불려다녀야 했고요. 법원에서는 이를 허용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갑자기 이 재판 속도가 확 빨라지는 문제가 생겼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무척 화가 났습니다. 조희대 같은 놈이 설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환경이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특히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내란 이 변호인들이 거의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날 딱 하루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정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 결과 하루에 2명씩 증인을 신문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증인신문 못하고 가버린 거죠. 다음번에 또 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시비를 걸어요. 결국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자를 거는 확실히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게다가 매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2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해요. 이게 뭐냐고. 이재명 대표는 매주 그것도 2건, 3건씩 재판을 했는데 이들은 무슨 용 빼는 제조가 있다고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란과 사건 재판을 보면은요, 절반도 안 끝났어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내년 초가 돼야지 겨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심 선고 때 다시 붙잡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들이 내란 역적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법무부에서도 그리고 검찰에서도 풀려나면 풀려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내란 역적이 아니라 만약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누구였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법원과 검찰이 적폐의 편이구나. 적폐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로운 검찰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는 유달리 가혹했다는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만간 참 우리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미 내부적으로 일정한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꿍꿍이가 지금 시커멓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일단 현재 검찰은요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들 이들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속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검사들 싹 갈아치워야 돼. 담당 재판부에 수사팀에 들어가 있는 공판팀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역시 시간 끌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풀어주겠죠. 이게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대처법도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사건을 특검에서 가져와 가지고 특검에서 공소 유지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바로 그 방법 될 것 같은데 지금 특검이 수사도 해야 될 판에 공소 유지까지 신경 쓴다면 이거 참
좀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제4의 특검, 그래서 공소유지를 위한 특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현재 검찰이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검찰의 오비들, 올드보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 오비들이라고 하니까 좀 누구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물어 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바로 검찰 동호회, 여러분들 아시죠? 윤석열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는 바로 검찰 동호회. 이들이 뒤에서 은근히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 예, 상상이 안 되는데, 저 설마 했어요.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분위기가 바뀔 거니까 검찰도 좀 생각을 바꿔 먹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은요, 완전 태업 상태입니다. 일하기 싫은 거지.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검찰이 이 내란 사건 피의자들, 피고인들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냐.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눈치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넣으면 좀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검사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검찰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같은 경우에. 예. 윤석열이 석방되는 걸 우리는 내란, 차례 내란이라고까지 얘기했고요. 지기현의 내란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입니다. 네, 그들 역시 내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제가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만 풀려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새로운 일들이 터지고 있죠. 리박스쿨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잠시 좀 떠나보냈더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들과 싸워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